안녕하세요. NFT뱅크의 두 번째 미니 테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NFT뱅크의 프로덕트 매니저 조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NFT뱅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웹3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는 어떤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NFT가 어떻게 일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요, 고객에 미쳐서 사내 메신저를 바꾼 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NFT뱅크의 프로덕트 매니저이신 조니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NFT뱅크 B2C 프로덕트 매니저 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소중한 시간 써주신 만큼 최대한 저도 재밌는 것들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저는 UX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한 다음에 이전 직장인 리드에서 산다토익 프로덕트 매니징을 맡았었고요. 현재 2개월 전부터 NFT뱅크에서 B2C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 좋은 동료들하고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해봤고요. 특히 저희가 고객하고 더 집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 시작은 좀 가볍게 진행을 해볼까 해요. 아마 지금 이 그 세미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IT 업계에서 개발자 혹은 뭐 디자이너, PM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경험했었던 실수들에 대해서 위트 있게 표현한 짤을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짤이 그네 이야기인데요. 고객이 말한 거는 3단짜리 그네를 요청을 했는데 PM이 이해한 거는 그럴싸하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기한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중간 발표 때는 뭔가 삐까번쩍한 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그네고 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밑동만 남아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너무 부럽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칸이 비어 있는데 이 마지막 칸이 사실 고객이 실제로 원한 것이에요. 고객이 말한 것하고도 틀리고 PM이 이해한 것하고도 틀리고 어떤 거하고도 다 틀리죠. 단지 그냥 고객이 원했었던 거는 이 나무에다가 줄 하나에 폐타이어를 연결해서 그 위에서 재밌게 놀고 싶었던 거였어요. 어렵죠? 이 그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의 본질은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직이 커지면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조직과 제품을 개발하는 조직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제일 대다수인 것 같고, 애초에 그리고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는 걸 어려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고객한테 충분히 시간을 많이 써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놓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거창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냥 더 큰 걸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거를 만든 만큼 되게 리스크가 커지고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만들면서 정작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만들 때까지 시장에 나갈 때까지 계속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정말 우리 고객들이 사용을 해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었고 뭐 이전 직장에서부터 NFT뱅크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 실수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고객하고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스크럼하고 린 스타트업 이 두 가지인데 현재 NFT뱅크에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이기도 하고 그래도 본질은 우리가 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에자일이라고 하면은 핵심은 결국에 사용자 중심의 사고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개발 방법론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중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백로그에 대해서 스프린트를 플래닝하고 하나의 스프린트를 온전히 돈 다음에 회고를 하고 다음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되게 이 스크럼을 잘 쓸 수 있는 방식은 일단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팀의 일정을 추정하는데 매우 탁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조직 입장에서도 어떤 로드맵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높은 신뢰도로 일정을 산출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스크럼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약간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스프린트를 달리고 또 다음 스프린트를 하고 분명히 사용자를 위해서 딜리버를 한 다음에 제품 지표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우리한테 적절한 방식일까? 라는 고민들이 좀 떠올랐고요. 이 고민들이 들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괜찮은 속도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 NFT뱅크한테 이게 적절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NFT뱅크는 아직 너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고 되게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제품이 정말 시작에 잘 핏한지를 찾아가야 되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스크럼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크게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크럼에서는 명확하게 스프린트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번 스프린트에서 뭘 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치고 들어올 경우에는 대응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대응하다 보면은 일정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되게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됐었고 두 번째는 스프린트에서도 되게 좋은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잘 사용자한테 딜리버가 됐는지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한 스프린트로 잡을 수는 있지만 이 기간이 스프린트에서는 대부분 1주에서 2주 정도로 반복적으로 좀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느리다고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스크럼 방식을 지금 사용하기에 고객의 소리를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린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조직 내에서 되게 많이 논의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은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자일 방법론하고 스크럼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제 본질이 다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만들고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습한 다음에 빠르게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일을 하느냐. 결국에는 만들 때 무엇을 만들지 고객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가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고 스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뭔가 사용자한테 고품질의 뭔가를 전달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수준의 최소한의 기능으로 만들어서 가장 빠르게 사용자한테 딜리버를 하고 그게 정말 유효했는지 검증한 다음에 그걸 겁나 빠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을 하게 됐을 때 지금 NFT뱅크처럼 초기 스타트업한테 가장 유리한 지점은 아무래도 PMF를 못 찾은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줄여나가는 과정을 되게 빠르게 레슨런을 배우면서 혹시라도 가설이 틀렸다면은 빠르게 실패하고 다른 가설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저희의 업무 방식에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과 한 달 전에 좀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됐어요. 제가 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NFT뱅크가 린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린 스타트업의 본질은 낭비를 줄이는 건데 그 낭비에 대한 정의가 되게 핵심이죠. 그 낭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고객한테
노력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낭비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린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고객에 그만큼 집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가 조직 내부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한 바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불과 하루 만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슬랙을 버리고 우리 고객이 있는 디스코드로 모든 것을 옮겼어요. 이게 컨텍스트가 없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NFT 뱅크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따로 띄워놓는 디스코드 채널이 있고 이게 이 NFT 씬에서는 디스코드 채널을 사용하는 게 되게 당연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제품에 대한 디스코드 채널이 따로 있고 우리의 업무용 메신저인 슬랙이 따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업무를 계속 슬랙에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일에 매몰되고 그만큼 저희가 디스코드에 가서 사용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아예 우리의 모든 거를 디스코드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옮긴 다음에 고객이 얘기했었던 수많은 백로그하고 버그들이 저희가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들이 산적해 있었고 그 사이에 떠났던 고객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3주 전이었는데 3주 동안 정말 제품팀에 뭐 PM, PD 할 것 없이 개발자분들까지 직접 역할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고객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찾아냈었고요. 디스코드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화면을 캡처해 왔어요. 이게 내부에는 신상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이제 그 실제로 슬랙처럼 대화가 일어나는 칸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체 사용자 리스트인데 참 재밌는 경험은 이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의 고객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동료들이 한 채널에 있다 보니까 전체 리스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고객들이 저희의 가장 코어한 그런 개발하는 방식의 채널은 접근을 할 수 없지만 정말 고객하고 우리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제가 정말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고객들이 사용하는 채널이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들을 우리한테 끌어오고 정말 이들이 팬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거가 결국에는 우리가 린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는 3주 동안 들어온 요청사항하고 버그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거를 1순위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청사항이 들어오면은 죄송합니다. 빠르게 대응을 한 다음에 최대한 도와주고 일단 사용자 라운지, 유저 라운지라는 채널에다가 따로 가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해줬는데 또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라운지 안에서 어떻게든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NFT 뱅크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가 한 고객을 약간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지고 있는 건데 정말 대답할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정말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팬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디스코드 커뮤니티 채널의 리텐션하고 고객 지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디스코드로 이전을 하고 사용자들한테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한 2월 말부터 해서 정말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거의 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는 고객한테 많이 대응을 못했었는데 이 기간 이후에 저희가 정말 사용자들 고객분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저희한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희가 분명히 못했었던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를 혹독하게 다뤄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텍스트 파일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고객 얘기를 들으면서 만든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텍스트 파일링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연말정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크립토하고 NFT 씬이 엄청 커지면서 크립토하고 NFT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 텍스트 파일링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프로바이더 포맷 좀 지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팬인 고객은 그럼 일단 CSV 다운 기능이라 넣어서 내가 내 거 이렇게 좀 출력해서 볼 수 있게 해줘라. 그럼 이렇게 또 만들어 드리면은 근데 이 CSV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칼럼들 좀 추가해봐 달라. 이제 이거를 진짜 3주 동안 PM 한 명하고 개발자 한 명이랑 고객 몇십 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3주 전에서부터 이제 정말 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린 스타트업을 추종하면서 린하게 업무를 시작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 슬랙에서 디스코드로 옮긴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을 너무 행복하게 여기면서 재밌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린하게 업무를 하면서 지난 3주 동안에 NFT뱅크 제품팀이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갖게 됐어요. 저희가 텍스트 파일링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다음에 회고를 하는 자리에서 팀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이제는 팀원들이 사용자 고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고객들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행복감을 다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을 하자. 그래서 그냥 뭐 상상 코딩을 하고 상상 기획을 하고 되게 슈퍼한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고객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전달하자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핵심 가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지금 지난 기간 동안에 분명히 린하게 일을 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미니멈 스펙으로 더 빠르게 사용자한테 실험해보고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의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불확실성을 줄일 것인가. 이걸 정말 매 순간마다 같이 고민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정말 데일리로 언제든지 얘기를 하자라는 게 두 번째 핵심 가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디스코드에서 지금 약간 팬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개발자하고 디자이너, PM이 서로 팬을 확보한 다음에 그 팬을 자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우리의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갖고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NFT뱅크도 분명히 실수를 했었고 돌아온 부분도 있었고 많은 고충을 안고 있었지만 지난 기간 동안에 저희의 경험들을 유효한 학습으로 만들어내면서 조금 더 고객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나 이런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NFT뱅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가장 명확한 아젠다가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정말 우리의 업무 메신저를 아예 버리고 디스코드로 간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의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코드의 활성화 지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우리 채널에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뭐 한 달 이상 있는 사용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고, 한 달 미만 있는 사용자는 어느 정도고.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파란색들이 지금 한 달 미만으로 우리 서비스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응한 순간부터는 상당히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머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리텐션들 그리고 얼마나 활성화 지표들이 올라갔는지 등을 볼 수 있게 디스코드에서 되게 고맙게도 이런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 사용에 불편함은 없나요? 불편함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고요. 이게 뭐 되게 짧게나마 저희 디스코드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디스코드는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여기가 이제 사용자들하고 이렇게 뭐 공지하는 채널도 있고요. 사용자들이랑 계속 노는 곳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거 올려주셨네. 그리고 고객들이 따로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공간도 있고 대부분 이런 티켓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스레드 기능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슬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그 댓글에다가 스레드를 남기면 그 스레드에 자동으로 좀 트래킹이 되는데 디스코드는 약간 그런 스레드 기능이 있긴 하지만 매우 불편하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사용자들의 의견을 다 받는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저희는 업무 자체를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는 거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해라고 느끼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코딩을 하다가 혹은 기획을 하다가 뭐 회의를 하다가도 사용자들이 뭔가 어전시하게 내주는 소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는 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은 저희 대부분의 고객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시차가 정확하게 12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새벽 시간대에 제일 디스코드가 많이 오는 편이고, 뭐 이게 당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날 좀 가능하신 분들이 대응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는 칸반보드. 네, 칸반보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칸반보드를 업무를 관리하는 툴로는 지라하고 되게 비슷한 클릭업이라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3주의 기간 동안에 두 가지 메인 기능을 좀 민하게 개발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텍스트 파일링 말고 한 가지가 피드 기능이었어요. 이 피드라고 하면은 저희 서비스에서 빨리 보여드리면은 겨누길 잘했네요. 이렇게 사용자들 투자 내역을 볼 수 있는 뉴스피드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만들었었던 계기 자체가 사용자들이 뭔가 이쪽 신에선 고래들이라고 하는데 큰 손 분들이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지를 좀 보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잘 워킹을 하는지 바로 우리 서비스에다가 개발을 해서 넣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워킹을 했는지 검증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믹스 패널이라고 부르는 저희의 제품 대시보드, 약간 GA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품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냥 저희 디스코드에서 우리 팬들 가둬놓고 너네 진짜 이거 좋냐? 뭐 문제 없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많이 피드백을 얻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제가 두 가지 기능 중에서 텍스트 파일링을 소개를 드렸다는 거는 피드는 실패를 했어요. 네, 피드는 실패를 했고요. 근데 뭐 그 기간이 저희가 한 1, 2주 정도 테스트한 거에 대한 실패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피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세운 가설이 저런 식으로 피드 기능을 주면은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가설로 세우긴 했지만 사용자들이 실제로 준 답변은 조금 더 핏하게 나한테 개인화된 어떤 피드들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있어서 지금 방식보다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해서 다음 주에 아마 사용자들한테 또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은 우선순위하고 저희 사업 비전하고 둘 다 좀 맞닥뜨려져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에서는 이걸 줌인 아웃이라고 하는데 정말 큰 줌 아웃된 상태로 큰 비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지 로드맵상에서 무리 없이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과 실제로 줌인을 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기능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놓는 게 정말 어려운데 결국에는 첫 번째로 고객을 응대하면서 그 핏을 맞춘 다음에 그게 중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용자, 이 팬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강하게 그걸 어필을 해주느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팬이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느냐 그리고 이 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지표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드라는 기능이 냈을 때 실제로 한 명의 사용자는 되게 좋아했고 우리의 그 팬은 엄청 좋아했지만 실제로 지표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기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의 전략은 일단 팬을 만든 다음에 그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최소한 기능의 제품을 계속 딜리버를 해주고 그래서 이 팬들이 모였을 때 정말 얘가 많은 사용자한테도 동작하는지 스케일업 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고객이 얼마나 정말 시급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대응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로드맵에 있어서 지금 저걸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존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시간상 질문을 더 받지는 못하지만 혹시 존님께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션 끝나고라도 어떻게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